안녕하세요. 11월 온라인 제품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생방송은 첫 번째 건강한 식탁의 변화 아메이퀸 TI와 2016 엘빙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두 번째 숨은 깨끗하게 생활은 촉촉하게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옵티미스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방송 중에 채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팅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분들 중 10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사은품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6 푸드 트렌드부터 이야기 드릴 텐데요. 포만감의 구조화, 문화 감수성 기반의 혁신, 지속 가능한 식단의 실현, 기능성 영양의 일상화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포만감의 아키텍처, 이걸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먹는 양보다는 만족의 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먹고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단백질과 우리가 외쳤던 고단백 그리고 고섬유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영양 성분뿐 아니라 식사의 구조가 중요해졌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바삭함, 쫄깃함, 부드러움이 층층이 존재하는 샐러드는 단조로운 요리보다 더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찬이 여러 개 나오는 한국식 한상 차림은 한 그릇 요리보다 훨씬 빠르게 충분함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통적인 서구식 고기, 감자, 야채 이런 식판 구조도 모든 재료가 섞인 그런 거보다 단일 요리보다 포만감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가 주도하는 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음식은 실험실이 아니라 SNS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음식의 혁신의 속도는 스크롤의 속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소비자들은 새롭다보다는 나답다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보다 스토리를 소비하는 시대. 그래서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음식은 실험실이 아니라 SNS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뉴트리언트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단백질에서 미세 영양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중심에서 미네랄, 비타민, 식물성 영양소 등 미세 영양소에 주목하고 있고요. 현대인은 단순히 배부르거나 에너지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정신적 안정, 그리고 집중력 향상, 피로 회복과 같은 기능적 효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아이스바가 저열량 77kcal입니다. 그래서 77칼로리에다가 지금 보시는 대로 비타민C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함유된 기능성 디저트가 이제 나오는 시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 푸드 이제 트렌드를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연결해서 한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외쳤던 게 건강 수명은 생활 습관 성형을 통해 평생을 걸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건강 노화에서 유전자의 기여도는 20%예요. 중요한 것은요, 생활 습관 기여도가 80%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노화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을 우리가 생활 습관 성형에 있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한번 공감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는 것은 음식이 병을 치료하진 못하지만 올바르게 먹지 않으면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는 면역 체계를 도와 의학적인 치료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는 건강에 그리고 삶에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식습관 쪽에 한번 포커스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마요 앨리스 랩에서 측정한 그 가속 노화의 사례였는데요.
우리 김영희 님이 이제 49세 여성이신데요.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제가 좀 안타깝게 와닿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지만 자신의 식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 어떠십니까? 가족의 식사는 잘 챙기고 있는데 자신의 식사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건강 수명은 생활 습관 성형에서 온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저속노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기 응원합니다라는 얘기도 해주시는데요. 이분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이분의 이제 결과가 이제 주의 영역과 관리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저는 그 안에서 뭘 보았냐면요. 이분의 나의 식사 습관의 점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잘 드시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좀 제일 안타깝게 봤던 부분이 균형 잡힌 식사, 새끼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 웰리스랩 솔루션에 이렇게 식사의 질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이 부분이 좀 소홀히 이제 그냥 쓱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에게 솔루션으로 제안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단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식사의 질이 낮을 경우에 필수 영양소 결핍이나 영양실조가 발생될 수 있고 반대로 오히려 칼로리가 높거나 나트륨이 많거나 거기다 당, 포화지방이 과잉 섭취하게 되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건강한 식사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 및 그리고 염증, 산화 스트레스 조절을 통해서 정신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 그리고 채소,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식품들 이런 다양한 식품군을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솔루션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나의 식사도 좀 잘 챙겼으면 하는 부분도 한번 이제 이야기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잘하신 사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신문 기사에 올라왔던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일본의 사토 히데시 나이가 94세신데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봤습니다. 키, 체중, BMI 뿐만이 아니라 근육량이 굉장히 놀라워서 여기서도 보건소에서 좀 잘못된 데이터인가 해서 여러 번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리더님들께 여성 리더님들 어떠실까요? 근육 한 30 넘으실까요? 네, 20 넘기도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러면 블루존 씨 어떤 플래너를 가지시고 식단을 준비하시는지 봤더니 뭔가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근데 직접 94세의 나이에 장보기 하시는 모습과 그 새끼를 다 직접 해 드시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사실 잡곡밥 먹기도 어려운데요. 이분은 한 번씩 잡곡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잡곡밥 먹는 모습, 그리고 야채 볶음, 그리고 단백질을 챙기는 모습이 보여지죠. 거기에 이제 과일도 챙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본 분들은요, 뭔가 이제 저속노화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것을 하시더라고요. 음식량이 이제 다 먹기 전에 좀 이제 거의 다 먹었다 싶으면 하라치부를 외치면서 수저를 내려놓는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혼자 속으로 외쳐봤는데 하라치부를 한 10번을 외쳐도 수저가 잘 내려놔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식을 줄이는 거, 그리고 튀김을 좀 줄이는 거, 거기에다가 될 수 있으면 곡물을 드시면서 국물을 조금 적게 드시는 그런 이제 요리 이런 거 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참 놀랍게도요, 운동을 계속 하시잖아요. 예, 근육 1kg 올리기도 힘들죠. 단백질 이제
3시간마다 20g씩 먹으면 제일 빨리 근육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팁으로 드려보는데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다양하게 원포원과 함께 우리 퀸으로 같이 그리고 굿모닝도 같이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제 운동하는 것은 꼭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분이요, 아직도 물속에서 발차기를 500회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정말 놀라웠다라는 거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요. 이것을 정리하니까 이제 신체 활동들, 거기에다 식단의 예시들,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건강하게 손을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지내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단 예시, 이런 식습관이 미래의 건강까지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식생활이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을 IQ 좋다 이런 분들이 좀 성공한다 했는데요. 어느 순간 뭐 EQ, 뭔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이제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게 장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트렌드 키워드로 HQ를 얘기하죠. 그래서 HQ 얘기하면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술 문화가 좀 있어서 늦게까지 술 드시고 그리고 일찍 출근하셔서 또 멋지게 미팅하시고 발표하시는 부장님들이 멋져 보였는데요. 요즘은 이런 분들이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탠퍼드대 노년내과 남성 의사에게 배운 슬로우 에이징이다 하는 사례를 한번 잠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의 일찍 일어나는 그 시간을 보니까 5시 30분에 기상을 하시고 계셨고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내 자전거를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20분 일어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빵 대신에 그릭 요거트 드시고 거기에 그래놀라 넣어서 과일과 함께 그리고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꼭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뭘 하시냐면 아이들 학교 간식 만들어주고 출근합니다.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좀 일찍 들어와서 와이프와 함께 식사를 준비를 해주시죠. 그래서 각종 곡물이나 단백질, 야채의 컬러를 보고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하면서 같이 요리를 도와주는 모습이 굉장히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씻기는 것은 남성들의 몫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5살, 2살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 글 쓰거나 기타 업무 하시면서 취침 30분 전에는 모든 스크린 노출을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6시간에서 7시간 숙면하는데요. 우리 마이 웰리스 랩에서 하면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하셔야지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릭 요거트 볼, 이거 우리 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 해서 제가 레시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한번 찍으셔서 직접 해 드시면 훨씬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원포원에 그래놀라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놀라 넣고 거기에다 과일 넣고 하시면 든든한 한 끼의 단백질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굿모닝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끼의 식사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메이 퀸 TI의 가치와 철학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아메이 퀸 TI는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스틸 316 TI로 새로워진 아메이 퀸.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메이 퀸의 완벽주의와 더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위한 집념으로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그 앞서가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우선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테인리스 하면 다들 건강한 조리도구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스테인리스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데요. 스테인은 녹이나 얼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뒤에 리스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녹슬지 않기 때문에 주방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 바로 건강한 조리도구인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인데도 녹이 슬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이런 주방이 정말 습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사용했을 때 정말 적합한 건강한 조리도구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공감을 하면서 한번 어떠실까요? 저희도 요즘 뭐 이렇게 주변에서 김치찌개 먹고 나면
이렇게 알루미늄 용기에 코팅이 벗겨진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맛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요즘 느끼는 게 또 무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리도구 건강한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이런 중금속 PFOA 환경 호르몬의 유해성 문제없이 건강한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건강한 조리 도구로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식재료 굉장히 많이 따지시죠? 근데 아무리 좋은 식재료여도 조리 과정에서 좋은 성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조리해 먹는 것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아메이 퀸티아이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조리도구를, 이 건강한 조리도구를 향한 집요한 고민으로 탄생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아메이 퀸티아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소구점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스틸 316ti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가지 지키는 기술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키는 아메이 퀸티아이의 5가지의 특별한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 316t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라고까지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의 스테인리스 스틸 316ti다라고 얘기하는데요. 316ti는 높은 내보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소재로도 사용되는 프리미엄의 스테인리스 스틸 316ti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더 튼튼하게 부식과 유해물질 걱정 없도록 건강한 요리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316ti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요. 한번 강조합니다. 부식이나 냄새 배임이나 변색에 강한 게 바로 316ti 프리미엄의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주방 기구 중에서 프리미엄이고요. 의료용 기구로도 사용하는 것이 소재가 바로 316ti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죠? 요리의 시작은 건강한 조리 도구부터입니다. 네. 그럼 316ti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304는 금속 철강에 크롬과 니켈이 더해지면 304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316은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갑자기 헷갈리신가 봐요. 티타늄이요. 티타늄 더한 거, 몰리브덴과 티타늄 더한 거,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304는 크롬과 니켈을 더한 거고요. 316은 거기다 몰리브덴을 더한 거고요. 우리가 프리미엄의 316ti라고 했겠죠. 프리미엄의 316ti는 크롬, 니켈, 몰리브덴, 316에 티타늄까지 더해져서 316ti로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식성이 이렇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제품, 기존 제품과 비교시 304보다도 이 염화물 이온 수치가 지금 20배나 더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부식의 한계 온도도 2배나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내부 식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프리미엄 소재 316ti는 가격은 1.7배 이상 비쌌고요. 경도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표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다루기 좀 연마 공정이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프리미엄의 316ti가 연마 공정이 까다롭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반짝거리는 이런 느낌이 좀 더 한끗 이 명품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316ti는요, 전체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량 중에서 오직 0.1% 미만으로 구하기 어려운 소재였습니다. 근데 저희 한번 사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도구는 316ti, 우리 아메이 퀸티아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서 좋은 곳에서 위대함으로 새롭게 탄생한 316ti, 제가 이제 5가지 지키는 기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제가 모이스처 실부터 자세히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통다중구조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우리의 또 차별점이
316ti라는 부분과 그리고 통 다중구조, 그 중에 7중구조라는 것을 한번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지키는 기술 첫 번째 통 다중구조 기술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바닥면만이 아니라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우리 웍과 프라이팬은 7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온도를 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면 우선 소스팬은 기존보다도 두께가 좀 더 이제 두꺼워졌습니다. 38% 업되면서 소스팬은 통 3중 구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프라이팬과 웍은 7중 구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3중 구조와 7중 구조로 갈수록 뭐가 더 좋아져요? 라고 말씀을 이제 물어보신다면 수명이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열 보존율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웍으로 다들 한번 족발 삶아 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 족발을 딱 넣고 이제 뚜껑을 딱 덮죠. 근데 그 두꺼운 족발이 익습니다. 이게 바로 통 다중 구조의 기술이죠. 과거에는 한쪽에서 우리가 이제 바닥면 중에서도 가운데만 열이 올라와서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놓고 조리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바닥 전체로 이제는 저희는 전체 통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리더님께서 SNS에 올려주셨더라고요. 30년 된 엄마 돈, 엄마상, 엄마 퀸 프라이팬 올려주셔서 이걸로 인증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30년 된 프라이팬 보이시고 15년 된 프라이팬 보이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된 퀸 TI가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다. 그것은 저희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열 전도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출시 때 이렇게 스티머를 계속 쌓았죠.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열이 딱 전도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료에 열이 고르게 전달되도록 본체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통 다중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에 열 전도율, 보온율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요. 뭔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알아서 익혀주죠. 그래서 완성도까지 높인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리더님 토종닭도 이렇게 웍으로 잘 해 드신다고요. 역시 다르시죠. 맛도 다르고. 예, 이제 익히는 그 느낌도 다르고 정말 쫄깃쫄깃한 맛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 다중 구조는 다들 같이 인증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빠들에게 A라이브에 올라온 이 원팬 독파육은 한 번씩 꼭 시도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요리가 탄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데요. A라이브에 올라온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금방 하실 수 있는데요. 얇은 그냥 삼겹살이 아니라 통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채와 함께 같이 얹으시는데요. 이번에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바닥면을 살짝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느낌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워서 뒤집어서 이제는 야채를 얹어서 스티머를 이용해서 야채를 같이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소스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와이프를 위해서 남성 리더님들이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층으로 요리하는 모습도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통 다중구조 얘기를 드렸는데요. 맛의 풍미를 지키는 것은 모이스처 실이죠. 우리 본체와 뚜껑 사이를 빈틈을 최소화한 섬세한 설계로 인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막아줍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증기로도 음식을 익혀줘서 정말 본연의 풍미와 식감이 더욱 살아 있습니다. 제가 체계장 만들고 감탄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샐러드를 만들면서 닭을 살짝 굽고 이제 셀프 베이스팅의 효과를 이제 극대화 시켰는데요. 그 육즙에 닭의 육즙이 올라와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올라와서 떨어지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맛이 쫙 나오더라고요. 조미료 없이도 풍부한 맛과 향 때문에 너무 맛있게 이제 닭구이를 해 먹었던 우리 이제 그 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셀프 베이스팅의 효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미료 없이도 풍부한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로 이번에는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비타민이 이렇게 딱 잠기는 모습으로 비타락 쿠킹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쉽게 이제 영양소를 잡아준다라는 부분이 기억이 잘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료 속의 유수분을 활용해서 비타락 쿠킹은 따로 물이나 기름, 버터를 사용할 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조리 과정 중에 열이나 조리수로 인해 손실되기 쉬운 영양소를 지켜줍니다. 이것도 우리 퀸티아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304부터 지속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네, 조미료 없이도 풍부해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이제 비타락 쿠킹 우리가 저수 조리했을 때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가요? 수용성 영양소가 지켜집니다. 우리가 샤브샤브 해두시면 채소가 잘 익혀지면서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드실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수 조리했을 때 수용성 영양소인 비타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뭘 얘기했었냐면요. 토마토 마리네이드 이거 하는데 그 물 듬뿍 받아서 그냥 데치지 마시고 저수로 하시면 영양소가 살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냥 물 듬뿍 받아서 하셔도 조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뭐가 문제죠? 네, 영양소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수로 하셨을 때 이렇게 비타민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비타민 먹기 위해서 야채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을 유지하는 우리 퀸티아이 이것을 지켜주는 저수 요리에 하셔라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레시피도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채소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이거 계속 강조했습니다. 과일 채소 세정제로 우리 브로콜리를 이제 씻은 다음에 같이 이렇게 이제 레시피 쉽습니다. 그냥 소주 한 컵에 적은 양으로도 물 그 정도만 넣으시고 뚜껑 덮어서 데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포원의 소스만 뿌리시면 간단하지만 고급스러운 프랑스식 샐러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은 채 단시간 채소를 데쳐서 영양소를 극대화해서 드신다면 채소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거는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한번 감동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해드셨나요? 해드신 분 있으셨나요? 냉동새우도 괜찮습니다. 그냥 냉동새우 넣으시고요. 물 2티스푼 넣으셔가지고 뚜껑 덮습니다. 금방 조리됩니다. 지금 6단에 2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새우가 그 안에 새우의 육즙과 모든 것이 다 응축이 되면서 그냥 샐러드 야채만 드시지 마시고 요거 하나 더 얹으셔서 드시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양을 극대화한 이런 요리 정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거기다 더해서 NSF 인증까지도 받았습니다. 더해 안식까지도 인증을 받으면서 강화된 평가 기준 채택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메이퀸티아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안 키친랩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핸들을 적용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는 양손 핸들까지 적용되면서 무게감이 감소되면서 너무 만족도가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냉동새우 사라집니다. 그래도 한번 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막 외쳤거든요. 냉동 맞아? 막 이렇게 외쳤는데 냉동 맞았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오늘은 좀 더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조리도구를 만났을 때 위에서 딱 봤을 때 스텐캡이 적용돼서 깔끔하고 정말 와 이거 완벽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입니다. 이것이 또 명품을 완성하지 않나. 제가 이제 조리도구를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조잡함 없는 이런 깔끔함이 이제 명품이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뭐 베이크 라이트의 소재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정말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거기에 유선 구조로 돼서 정말 스텐키까지 적용돼서 초프리미엄 쿠게어를 완성하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이라는 것을 이제 자신 있게 좀 더 마음을 진정성을 더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퀸티아이는 간단하게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원포원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 지금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16ti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리도구뿐만이 아니라 직접 입에 닿는 커트러리까지 316ti로 다 구성하시면 어떠실까요? 예전에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수저와 포크 이런 이제 세트만 따로 별도로, 그리고 디저트 세트만 따로 별도로 10만 원 이상씩 구성됐던 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5만 4천 원으로 쿠게어 메이트 디너 디저트 커트러리 셀렉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입에 직접 닿잖아요. 그래서 316 TI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닿는 내부 식성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커트러리 소재까지 깐깐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아직 없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성한 이 이제 커트러리 셀렉션을 만나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요. 원포원에서 지금 후아 디펜드 온가족 상비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포원의 이런 사소한 증정품이어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잖아요. 사은품으로 주잖아요. 이거 증정품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온가족 상비템 프로모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갓집 프로모션이 이렇게 진행되죠. 종가 김치 이제 구매 시 지금 보시는 종가 백김치를 드리는 이제 행사가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갓집은 종가김치가 아니라 아메이 종가김치라고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 등록 유산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종가만의 비법을 더해서 정말 맛보실 수 있는, 우리 아메이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종가김치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프로모션 구성되어 있을 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가 포기김치 단품 주문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주문 시도 무료 배송하는 이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이때만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브스 갈라 고메 페어링 프로모션에서 ABC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엠냐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의 아보카도유는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이것을 저희가 반응이 좀 많이 좋죠. 그래서 ABC 프로모션을 좀 한정했습니다. 아보카도유 2개 구매 시마다 노브스 갈라의 올리브유 통살 참치 2캔이 증정되거든요. 근데 올리브유의 통살 참치 이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거는 참치 한 캔은 딱 답니다. 안심 따개입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요. 황다렁아 통살 80%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은요. 예전에 버렸잖아요. 저희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 오일을 더해서 깊은 풍미를 더합니다. 하나 더 들어갔어요. 소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활용 가능한 정말 만능 아이템으로 핵심만 담았습니다. 참치 2캔을 드리는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부시라면 누구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통살 참치 기름까지 다 드시는 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백질 대체 식품으로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엄마가 되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바로 남의 해준 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을 갔는데요. 그래서 모임 날은 그 집에서 식사를 준비한다는데 저희는 아메이 퀸 TI만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힘들이지 않고도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서 그 김영희 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가족은 챙기면서 나는 못 챙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는 시간에 대한 가치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요리를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냉장고 채우고 식단 짜고 요리하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리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식단 짜고 장 보면서 나를 돌보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귀찮지만 요리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건강도 챙기게 돼요. 요즘 나를 위해서 가장 잘한 투자가 시간을 내어서 나를 돌보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니까 삶의 질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를 돌보고 나면 주변에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잘 먹기 중요하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리더님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공기 맑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숨은 깨끗하게 그리고 생활은 촉촉하게 오늘 강의를 이어서 맡은 한국아메이 교육부 허일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우리 아메이 퀸 TI 제품부터 원포원 강의까지 잘 들으셨죠?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옵티미스트 그리고 앰모스피어 스카이 바로 이 홈테크의 신제품과 필수 제품을 리더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같이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건조해지는 계절에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이 가습기까지 왜 필요한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쏙쏙들이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이제 벌써 11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뭐 단풍이 예쁘게 들기도 하고 또 저희 집 근처엔 단풍이 벌써 떨어지기도 했더라고요. 이처럼 이 늦가을 그 또 겨울의 문턱에 앞서 있는 이 11월 리더님들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많은 분들이 적어주시네요. 네, 저도 단풍 딱 떠오르는 것 같고요. 또 군고구마부터 붕어빵도 벌써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쁘고 또 냄새도 향긋한 좋은 것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또 11월 하면 매년 또 찾아왔던 불청객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미세먼지, 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물질들까지 신경 쓸 것들도 참 많은 계절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을, 겨울이 되면요, 우리 호흡기에는 정말 많은 또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을철,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은 이 미세먼지가 많이 찾아올까? 요거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와 봤는데요. 요거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이 기온 역전층이라는 현상이 가을철에는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기온은 낮을 경우에 좀 더 높고요. 높이가 또 고도가 올라갈수록 그 기온이 낮아지는 게 보통인데 이 가을 겨울철이 되다 보면은 아래쪽이 그 기온이 좀 더 차가워지고 위쪽이 따뜻해지면서 이 공기가 잘 섞여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을 겨울철 되면은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난방도 떼고 이러면서 석탄 활용이라던가 이런 오염물질 발생이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 이 대기 자체도 잘 섞이지 않은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 가을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호흡기 점막이 제가 항상 교육할 때마다 촉촉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재기능을 하려면 실내 습도는 몇 %가 돼야 될까요? 요건 이제 다들 맞추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3번 40에서 60%이죠. 이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쾌적한 그런 습도 구간이다라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우리 겨울철에 이 평균 실내 습도는요, 여름철보다 낮아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낮아질까요? 요건 아마 옵티미스트 강의를 초창기부터 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쉽게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번 20%입니다. 굉장히 낮은 이제 습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 가을, 겨울철이 되면은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 습도 자체도 낮아지다 보니까 오염물질도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습도도 잘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먼저 느끼는 환절기 질환들이라고 해서요. 제가 감기부터 기관지 천식, 또 알레르기 비염까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오늘은 사실 이렇게 의학 시간은 아니니까 이러한 것들을 속속들이 본다기보다도 제가 띄워놓은 요 3가지의 질환들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5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기부터 기관지 천식, 또 알레르기 비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네, 추워서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건조하게 되면은 또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마 겨울철에 왜 감기가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아마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면은 겨울은 추워서 감기 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워서도 그 원인이 있지만 굉장히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건 건조해서라고 합니다. 내 몸에는 굉장히 다양한 보호막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겉에 쪽에는 머리카락부터 피부도 있고요. 또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코 속부터 목, 점막까지 정말 다양하게 우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데 이 코 속이나 점막은요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대기가 건조해지고 또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자체가 춥다 보면은 난방을 떼게 되면 더 건조해지죠. 즉 내 몸도 함께 건조해지다 보면은 이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이 내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하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것처럼 감기부터 뭐 천식부터 비염까지 다른 계절 대비 더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단순히 겨울철에 가을철에 추워서만 이런 질환들에 걸리는 게 아니라 건조함도 잘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의 제목이 조금 더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야, 이제 가을, 겨울 이런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만 잘 챙기는 게 아니라 습도 잘 챙겨야겠다. 그래서 이런 계절에는 옵티미스트와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구하실 때, 가습기를 구하실 때 이제는 얼마나 작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작은지 보라고? 뭐 크기가 작은 게 좋은 건가? 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공기청정기는요. 얼마나 작은 물질까지 거를 수 있는지, 또 가습기는요. 얼마나 작은 입자가 분출이 됐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제 공기청정기, 가습기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너무나 쉬워질 겁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질인 건 이젠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을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이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고 우리 몸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는 족족 방어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은 내 몸속으로 들어올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이 초미세먼지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이라고 했죠. 2.5 마이크로미터도 이미 너무 작은데 이하이다 보니까 더 작은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작으면 작을수록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물질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내 몸속 깊숙하게 침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 몸 곳곳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우리 몸 곳곳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고르실 때 왜 제가 얼마나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지, 잡아낼 수 있는지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정말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초미세먼지 이미 너무 작다 그랬죠. 그 2.5 마이크로미터인 초미세먼지보다도 무려 1000배나 더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0.002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소수점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이 공기청정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집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공기청정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터 구성을 보시면 우리 큰 물질부터 일단 걸러줘야겠죠. 프리필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뭐 머리카락이라던가 뭐 우리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의 털, 각종 이런 큰 먼지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고요. 두 번째인 이 집진 필터 또는 헤파 필터라고도 부르죠. 이 가운데에 있는 헤파 필터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안 좋은 물질들을 요 단계에서 걸러줍니다. 그리고 이 헤파 필터의 능력이 우리는 초미세먼지보다도 몇 배요? 1000배나 더 작은 입자까지도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이렇게 헤파 필터까지 거친 공기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탈취 필터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탈취 필터, 말 그대로 냄새를 잡아주는 필터입니다. 이 탈취 필터는 어떻게 우리가 좀 그 능력을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탈취 효율입니다. 이 냄새 성분을 얼마나 잘 잡아줄 수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이 탈취 효율 역시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무려 96%입니다. 물론 그 공기청정기가 다른 제품들도 탈취 필터가 없는 건 없어요. 다들 들어가긴 하지만 이 탈취 효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이 냄새를 잡아준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쉽게 구분할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96%라는 수치는 정말 뛰어난 그런 수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헤파 필터의 능력, 또 탈취 필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고요. 다 맞는 능력 맞습니다. 하지만 뭐랄까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야, 내가 진짜 너무 잘생겼지 하고 자기 입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다 보면은 야, 당연히 네 얼굴은 네가 잘생겼다고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거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게 제3자, 제3기관에서 이 제품은요, 요런 테스트를 했는데 요런 것들을 더 믿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각종 인증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인증, 대표적인 게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인증이죠. 영국 알레르기 재단, 또 미국 가전제조사협회인 AHAM, 그리고 EPA에서 발급을 해주는 에너지 스타 인증까지 있습니다.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입니다.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알레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좀 잘 걸러주는 게 어떤 게 있나라고 찾아보시는 분들도 제 주변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마 리더님 주변들도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이만큼 잘 잡아냅니다. 이만큼 잘 걸러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자체 시험을 통과를 한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국 알레르기 재단인 전 세계에서 알레르기 관련 권위가 있는 이런 기관에서 여기서 인증을 해주는 다 물질들을 통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증 마크까지 받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참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청정기구나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나 우리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을 해주는 정말 수십 가지의 인증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전 항목을 통과한 제품이 앰모스피어 스카이 제품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AHAM 같은 경우는 제가 뒷장표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CADR의 개념을 또 발급을 해주는 요 기관이기도 하죠. 요거는 뒷장표에서 제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 기관인 인증인 에너지 스타, 말 그대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에 한해서 발급이 되는, 부여가 되는 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에너지 스타 같은 경우에는 미 환경보호청이죠. EPA에서 발급을 해주는 인증인 만큼 더욱더 공신력이 있는 에너지 관련 인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CADR에 대한 개념을 살짝 볼까 하는데요. 리더님들 우리 공기청정기 또 이 제품 교육 많이 들으신 분들 아마 CADR이라는 이 단어 설명, 단어 정도는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CADR 설명도 잘 하고 계신가요? 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거는 내가 듣긴 했는데 설명까지는 내가 잘 안 하고 있어요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요걸 안 하기에는 너무 또 자랑거리이다 보니까 오늘 설명 들으시고는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ADR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빠르게 공기를 청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공기청정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리더님들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아마 가장 첫 번째로 또는 가장 많이 할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거 몇 평에서 쓸 수 있어요? 몇 평짜리예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20.7평입니다. 좀 반올림 해볼까요? 한 21평 정도, 약 21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실 텐데, 이 평수만 확인을 하면요,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일상생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면을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라면을 먹으려면 물을 끓이셔야겠죠. 인덕션이 두 개가 지금 내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 인덕션이 있고 B 인덕션이 있는데, A 인덕션에 물을 올려놨더니 끓긴 끓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한 10분을 끓여야지 물이 끓게 됐어요. 답답하실 것 같죠? B 인덕션의 경우에는요, 물 올려놓으니까 한 30초 만에 물이 끓었어요. 속 시원합니다. 이 A와 B 인덕션 둘 다 결과적으로 물을 끓여주기는 했지만, 물이 너무 늦게 끓으면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같은 21평형 제품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21평짜리를 내가 구매를 했는데 집에 들여다놨는데 이게 정말 막 몇 시간이 지나야지만 공기청정이 되는, 우리가 사실 공기청정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공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틀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공기청정기도 공기청정기마다 청정하는 시간, 능력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더 빠르게 청정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라면은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만족감을 높여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평수가 몇 평인지를 확인을 하셨으면은 두 번째로 따져보셔야 될 게 뭐다? CADR 값이다라는 겁니다. CADR은 이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빠르게 공기를 청정할 수 있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CADR 값은요, 1분의 8.5 세제곱미터 퍼 분입니다. 다시 한번 8.5 세제곱미터 퍼 분, 1분의 8.5 세제곱미터만큼의 면적을 공간을 부피를 청정을 해준다라는 건데 8.5 세제곱미터라고 하면은 감이 한 번에 안 오시죠. 그래서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 2리터짜리 생수병이 무려 4,250병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부피를 1분 만에 청정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ADR 값 얼마나 빠르게 공기 청정을 할 수 있냐에 대한 수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설명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EBM 팝스트 팬과 모터입니다. 우리 독일의 기술력이 들어간 이 팬과 모터, 요거는 설명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기청정기가 필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청정이 되진 않습니다. 팬과 모터가 잘 빨아들여 줘야지만 이게 공기가 통과하면서 공기가 청정이 되죠. 또 좋은 팬과 모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필터가 그 능력을 또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필터가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도와줬던 팬과 모터가 바로 EBM 팝스트사의 팬과 모터였고요. 그리고 EBM 팝스트사, 바로 독일 회사죠. 이 독일이란 나라가 가진 제조업의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라는 거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력도 더 믿고 뛰어나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고르실 때 얼마나 작은지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얼마나 작은 물질까지 걸러낼 수 있는지를 보셔라 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 또 앰모스피어 스카이 동생 있죠? 블루 역시 이 집진 필터 능력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탈취 효율, 냄새를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스카이의 경우는 94%, 블루의 경우는 89.6%, 이것도 반올림하면 약 90%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죠. 그만큼 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아무래도 좀 더 큰 공간에서 놓고 쓰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블루보다는 탈취율이 조금은 더 높고요. 블루 역시 약 90%, 그러니까 89.6%도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CADR 값입니다. 우리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8.5 세제곱미터 퍼 분, 블루의 경우는 5 세제곱미터 퍼 분으로 1분에 어느 정도 면적을 빠르게 청정할 수 있냐에 대한 수치였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제3자의 제3기관에서 받은 인증 역시 스카이와 블루 모두 받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들도 참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우리 주연 리더님, 24시간 동안 계속 켜놓으려면 모터가 중요해요. 맞아요. 정말 모터도 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한울 리더님, 와, 공기청정기 설명까지 다시 새길 수 있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뾰뾰 리더님, 얼마나 작은지, 잘하는지, 또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많은지, 참 이 한 문장에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한 설명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들 잘 들어주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가습기 이야기, 옵티미스트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가습기라는 제품을 떠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꼬리표처럼 세균이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가습기 하면 세균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지? 전 이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입자 크기입니다. 다시 한번, 입자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를 떠올릴 때 세균이란 키워드를 함께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가습기를 떠올리면은 흔히 나오는 걱정거리들 아마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세균 걱정, 뭐 빼놓을 수 없겠죠. 두 번째 축축 걱정, 야 가습기를 내가 밤새도록 이제 켜고 잤더니 왜 이렇게 주변이 축축해져? 세 번째, 야 관리 잘 안 하면 세균 번식 쉽대, 물때 잘 낄 수 있대, 관리 잘해야겠다 하면서도 좀 귀찮아질 때도 있고 막 분해해서 세척하려고 했더니 분해가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번과 2번 이 세균과 축축 걱정이 왜 걱정거리가 됐는지를 입자 크기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옵티미스트를 지금 옆에서도 두고 집에서 쓰고 계신 분들 이제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옵티미스트가 출시가 되기 전에 리더님들 가습기라는 제품 이 형태를 그냥 떠올리면 보통 어떤 모양이 어떤 형태가 좀 떠오르셨나요? 뭔가가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많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형태가 이 가습 방식으로 따지면은 초음파 가습기의 형태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수조에 물이 담겨 있고 이 담긴 물에 초음파 진동을 주면은 이 물통에 담긴 물이 입자가 쪼개지면서 누군가는 수증기라고 표현을 하고 누군가는 뭐 연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작아 보이게 좀 이제 수분 입자가 분출이 됐던 건데요. 이게 사실은 작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가습기를 쓰고 있는데 관리를 너무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안 갈아줘, 뭐 관리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물때 스멀스멀 끼고 이제 세균까지 번식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은 아마 쓸 겁니다. 왜요? 세균이 설사 번식했다고 하더라도 사람 눈에는 세균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쓸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계속적으로 이걸 제품을 틀었을 때 이 물통, 수조에 있던 물이 쪼개져서 분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분 입자가 분출된 수분 입자가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수조는 지금 뭐도 같이 있었어요? 관리 안 해서 세균도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이 세균 눈에 안 보입니다. 즉 수분 입자보다 세균이 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분출이 될 때 함께 이 세균도 쫓아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 가습기는 이렇게 세균이 쫓아나올 수가 있고 세균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축축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수분 입자가 눈에 보일 정도다 보니까 이게 멀리 틀어놓으면 날아가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일 정도여서 무게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멀리 못 가고 슝 떨어지고 해서 그 주변이 축축해졌던 거예요. 이제 왜 가습기를 쓸 때 세균이 걱정이 되고 또 축축 걱정이 됐는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옵티미스트는, 우리 아메이는 이 세균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조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안심을 하게 만들었냐면요. 우리 옵티미스트 같은 경우는 아주 100번 양보해서 이 옵티미스트를 쓰는 사람이 관리를 너무 안 해가지고 수조에 설사 세균이 번식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쓰는 옵티미스트에서는 세균이 함께 분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요? 우리 옵티미스트에서 분출이 되는 수분 입자는요 너무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은 세균의 사이즈를 보통 1000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 나노미터의 단위는 아까 우리 그 미세먼지 이야기했을 때 마이크로미터 있죠. 마이크로미터보다도 작은 단위가 나노미터예요. 얼마나 작은지 이제 아시겠죠. 그 세균의 사이즈가 1000나노미터인데 우리 옵티미스트에서 분출이 되는 수분 입자 사이즈가요 0.2나노미터예요. 세균보다도 무려 5000배가 더 작다란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설사 이 옵티미스트에서 수조에 세균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균이 뭐 발생을 해서 나오려고 그러면 어디 뭐 탈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분의 입자에. 근데 수분 입자가 너무 작아서 세균이 야 어디 탈 데가 없는데 하면서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조에 세균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만 분출이 되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도 당연히 세균은 발생을, 번식을 안 해야지 좋은 거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 세균이 번식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UVC LED 기술력입니다. 우리 이스프링에서도 워낙 많이 들어보시고 또 설명도 잘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UVC 파장을 통해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자외선을 조사를, 빛을 쬐주는 거죠. 이 UVC 안에서도 파장에 따라서 살균력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파장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265나노미터에 가까운 260에서 270나노미터의 파장이 쬐어짐으로써 살균력이 가장 뛰어난 그런 파장을 보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담겨 있는 수조부터 필터 그리고 펜까지 99.9% 살균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축축 걱정은 어떻게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겠나 보니까 요거는 역시나 가습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초음파 방식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게 가열식 가습 방식이 있죠. 이 가열식 가습 방식은 우리가 옛날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물리적으로 원초적으로 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난로에다가 주전자 올려놓으면 이게 끓이면서 수증기가 나오죠. 그거는 수증기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습도가 올라가요. 그게 이제 가열식 방식의 원형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삶의 지혜로 습도를 올렸던 방식 중에 하나가 방에다가 수건 널어놓거나 빨래를 널어놓거나 이런 행동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빨래가 마르는 과정 수건이 마르는 과정 분명히 마르면서 습도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마르는 과정은 눈에 안 보입니다. 물이 증발을 하기 때문이죠.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말하면 물이 기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전자가 끓는 거를 기계로 구현한 게 가열식 가습 방식이었다면은 이렇게 빨래가 마르는 방식을 기계로 구현한 방식이 제품이 기화식 가습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메이는 기화식 가습 방식을 채택을 해서 우리 옵티미스트라는 제품을 탄생이 된 거고요. 이 구조를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수조에 물이 담기기 위해서 수조가 있을 거고요. 요 수분 필터를 보시면은 여기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도톰한 섬유 소재로 제작을 했다는 거 이제 아실 겁니다. 물을 많이 머금으라고 그렇게 만들었고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이유는 물을 빨리 머금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즉, 이 수분 필터가 젖음으로써 그리고 이 수분 필터가 마름으로써 기화를 하면서 습도를 올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아무리 작은 입자여도 무게가 가벼워도 알아서 멀리 날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더 멀리 날아가라고 펜이 들어있는 역할도 합니다. 괜찮죠?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균 그리고 축축 걱정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이 세척 걱정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분해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분해가 너무 쉽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우리 옵티미스트 이제 실물 안 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난 아직 내가 우리 집에서 쓰진 않아 하시는 분들이요. ABC 가시면 아마 옵티미스트 다 진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케이스를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요. 놨어요. 분해 끝이에요. 더 이상 더 뺄 게 없어요. 그냥 이 케이스만 들었는데 바로 수조와 필터가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조 그냥 손 안 들어갈 걱정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간편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척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관리에 대한 걱정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이 수조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며칠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집마다 컨디션은 모두 습도라던가 오염도라던가 이런 건 다를 수 있어서 무조건 딱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펜의 경우에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분리를 해서 세척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펜을 분리하실 때 조금 너무 좀 빡빡해서 안 빠져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두 개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돌리는 방향을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병뚜껑 돌리는 그 방향이 있죠. 시계의 반대 방향이죠. 이 병뚜껑 돌리는 방향이 아니라 그거랑 반대로 돌리셔야지 열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병뚜껑 돌리는 방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병뚜껑을 조이는 방향으로 돌려야지 펜이 분리가 되는 방향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실까봐 오픈, 클로즈 펜에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잘 보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여서 안 풀린다라고 하신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여성 리더님들이 조금 많으셨는데 아무래도 남자 리더님들보다는 조금은 더 손목힘이 약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런지 여성 리더님들 같은 경우는 손목힘이 좀 약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고무장갑 같은 거 끼시고 한 손 잡아주시고 돌려주시면은 조금은 더 수월하게 분리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입니다. 필터 세척도 굉장히 간편하게 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무실에서도 옵티미스를 틀어놓고 있는데 이 필터 관리가요 너무너무 간편한 게, 일단 필터가 담길 만한 수조, 통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필터가 잠길 만하게 물을 채워주십시오. 여기 아마 설명서에는 3리터 정도라고 표현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물을 따어주신 다음에 구연산을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희석을 해주시고 나서 필터를 담그고 그대로 10분 정도 뭐 유튜브를 한 편 보고 오시든지 뭐 집안일 잠깐 하고 오시든지 그 10분 뒤에 오셔서요. 그 미끄덩한 감만 없게 헹궈만 주십시오. 그게 관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해서 좀 긴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담가 놓고 물로 한번 헹궈 주세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만 해주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말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나는 이런 것도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세탁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섬유 소재이다 보니까 세탁기에 넣게 되면 좀 이리저리 막 부딪히겠죠. 이런 것들 조금은 더 해지지 말라고 세탁망에 넣어서 하시면은 조금은 더 해짐 없이 오래 쓰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그 워셔블 필터는 단독 세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제 넣지 마시고 그냥 헹굼 탈수 코스로만 돌려주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이것도 며칠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이거야말로 정말 집마다 컨디션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쓰시다 보면은 뭐 2, 3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 신호를 약간 노란 색깔 물때가 스멀스멀 끼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낀다고 너무 바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관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기본에도 충실한 정말 다양하게 기능들을 많이 넣은 옵티미스트입니다. 보통 주무실 때 많이 쓰실 걸 알았기 때문에 취침 모드 따로 만들어 놨고요. 취침 모드 눌러주시면은 23dB로 굉장히 조용하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물질이 그 삽입이 인식이 된다거나 동작 중에 케이스가 들린다거나 하면은 그때도 펜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펜 멈춤 기능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가 40% 미만일 경우에 건조한 시절에 그렇게 우리 A 버튼 자동 모드를 눌러주시면은 건조한 것보다는 더 습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동 모드도 동작을 할 거고요. 이 자동 모드가 잘 동작하려면은 습도 센서 잘 동작해야겠죠. 무려 10초에 한 번씩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수위가 다 달아서 물이 없다라고 램프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은 펜이 돌다가 수조의 물기를 최대한 말리고 나서 꺼질 수 있게 필터 자동 송풍 모드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전력은 무려 10W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이 10W는요, 최고단 3단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3단으로 계속 놓고 쓰지는 않으시겠죠. 1, 2단 또는 뭐 오토로 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보다도 더 그럼 적게 들겠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습기 지금같이 추워지고 건조한 계절에 왜 함께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우리 옵티미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 공간에 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딱 붙이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띄워놓고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고요. 이 옵티미스트 지금 신제품인 만큼 출시가 되고 나서 출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품 45만 원입니다. 본품만 구매를 하셔도요, 이 5만 원 상당의 워셔블 필터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가습기 필요하신 분들은 요 혜택, 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을 공기 맑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숨은 깨끗하게 생활은 촉촉하게라는 주제로 옵티미스트와 앰모스피어 스카이 교육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한두 분만 좀 드리면요. 우리 뾰뾰 리더님께서 옵티미스트는 몇 평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한 5에서 7평 정도로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미 리더님 프로모션 할 때 겟 좋습니다.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가을 공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 교육은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